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파이치기 부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잠실 리센치에 대한 분석을 해봤고요.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아현동에 위치한 공덕자이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공덕자이는 벌써 준공한 지가 6년차로 접어들었지만 아직 등기가 나지 않아서 소유자분들의 심리가 클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공덕자이에 대한 시세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주변 단지들과의 실거래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음 시간에는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10개 단지에 대해서 실거래 가격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덕자이에 대한 위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5호선 애호개역이고요. 이 위쪽은 2호선 아현역, 그리고 이 밑에는 공덕역입니다. 공덕자이는 바로 여기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호선 애호개역은 초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호선 아현역도 도보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초등학교가 단지 바로 옆에 이렇게 인접해 있고요. 환일고등학교, 한성중고, 그리고 서울여중고가 단지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학세권 단지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거주하기에 아주 편리하고 선호하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입체적인 항공사진으로 한번 보실까요? 바로 여기가 공덕자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바로 앞에는 5호선 애호개역, 이후에는 2호선 아현역이고요. 밑에는 공덕역이 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덕자이 주변으로는 이편은 세상 신촌,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그리고 레미안 공덕 2차 등 쟁쟁한 단지들이 즐비하게 위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덕자이에 대한 일반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준공 연월은 지난 2015년 4월에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6년 차로 들어간 신축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 규모는 총 18개 동에 1164세대에 적지 않은 그런 단지 규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는 공공임대가 201세대 포함된 그런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층수는 11층에서 21층까지 이렇게 건축이 됐고요. 평형은 25평에서 46평까지 4개 평형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용적률은 230%, 건폐율은 22.53%가 되겠습니다. 세대당 주차 대수는 1.32대, 난방은 중앙난방과 열병합을 사용하고 있고요. 현관 구조는 모두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사는 GS건설에서 건축을 했고요. 자이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덕자이에 대한 평형별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대수인데요. 25평은 285세대, 33평은 477세대, 그리고 43평은 41세대, 46평은 160세대, 그리고 공공임대 201세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는 1164세대에 적지 않은 그런 단지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실과 화장실 구성을 보면은 25평과 33평은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 그리고 43평과 46평은 침실 4개, 화장실 2개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평형별 공급 면적을 보면은 25평은 85제곱미터, 33평은 타입에 따라서 110에서 113제곱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43평은 144제곱미터, 46평은 152제곱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전용 면적을 보면 25평은 55.99제곱미터, 33평은 84.99, 43평과 46평은 114.99제곱미터로 전용 면적이 같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공덕자이에 대한 지난 1년간 평형별 실거래 가격과 거래량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5평입니다. 세대수는 285세대이고요. 작년 8월에 11억대로 상승을 했고 9월에는 12억대, 그리고 12월에는 13억 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5개월 만에 약 2억 원 이상이 오르는 급등세를 보였네요. 그러나 금년에 들어와서는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도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5평 현재 호가는 최고가와 비슷한 13억 원 내외로 높게 형성되고 있고요. 거래량을 보면은 작년 하반기에는 매월 3건에서 5건 정도였지만은 금년에는 표에 나타난 것처럼 한산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77세대의 33평입니다. 작년 10월까지는 13억, 14억대를 오가면서 거래를 보이다가 11월에 15억 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금년 들어와서는 거래가 급격히 위축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얼마 전 6월 12일 날 14억 3천에 한 건이 거래되면서 약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33평 현재 호가는 15억 5천만 원 수준으로 강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 거래량을 보면은 작년 10월에 5건으로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3평은 41세대로 아주 적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거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160세대인 46평도 작년 9월과 10월에 각각 한 건씩만 거래되는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호가는 43평이 18억 원 수준,
그리고 46평은 18억 5천만 원 내외로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덕 자이에 대한 평형별 실거래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대부분 평형에서 작년에 급등세를 보였고 금년 들어서는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과 코로나 사태가 맞물리면서 거래가 크게 우축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호가를 보면 모든 평형에서 최고가 수준 또는 그보다 더 높게 형성되는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덕자의 주변 단지들과 시세 비교를 해볼 텐데요. 먼저 비교할 단지들을 살펴보면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이편한 세상 신촌, 그리고 신촌 그랑자이가 되겠습니다. 이들 단지들의 준공 연호를 보면 공덕자이는 2015년 4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가 2014년 9월, 이편한 세상 신촌이 2017년 3월에 준공을 했고요. 신촌 그랑자이가 금년 2월에 준공을 해서 이 중에서는 가장 신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별 세대수를 보면 공덕자이는 18개 동에 1164세대,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가 51개 동에 3885세대의 엄청난 단지 규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편한 세상 신촌이 22개 동에 1910세대, 그리고 신촌 그랑자이가 18개 동에 1241세대에 적지 않은 그런 단지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수를 보면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가 가장 큰 단지 규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단지들도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라고 하겠습니다. 층수를 보면 공덕자이가 11층에서 21층,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는 8층에서 30층, 이편한 세상 신촌은 8층에서 34층, 그리고 신촌 그랑자이는 12층에서 23층까지 이렇게 건축이 됐고요. 평형을 보면은 공덕자이가 25평에서 46평,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는 24평에서 57평, 이편한 세상 신촌은 24평에서 46평, 그리고 신촌 그랑자이가 24평에서 46평까지 이렇게 평형이 구성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설명드린 3개 단지들과 실거래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24평인데요. 공덕자이는 앞에서 25평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24평은 작년 12월에 13억대로 상승을 했고 12월에는 13억 5천으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오면서는 거래가 다소 위축되기는 했지만은 13억대 초반을 유지하면서 강한 가격 방어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24평 현재 호가도 최고가 수준인 13억 5천만 원 대외로 강하게 그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편한 세상 신촌 24평입니다. 작년 11월에 12억대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금년 4월에는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13억 원대로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편신 24평 현재 호가도 최고가 수준인 13억 원 내외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레프와 마포 대장자리를 놓고 치열한 그런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신촌 그랑자이 24평입니다. 작년 8월에 처음으로 13억대로 진입을 했고 12월에는 14억 7,500으로 15억 턱밑까지 올라오는 급상승세를 보이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금년 들어서는 거래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지난 2월 이후로는 거래가 끊긴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촌 그랑자이 24평 현재 호가는 14억 원 내외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평입니다. 공덕자이 33평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33평은 지난 12월에 16억대로 급등세를 보였고 12월과 금년 1월에는 각각 16억 5천 거래가 연이어 이루어지면서 최고가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와서도 연초에는 약보합세를 보였지만은 지난 5월부터는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레프 33평 현재 호가도 16억 원 수준으로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편한 세상 신촌 33평입니다. 작년 11월에 15억대로 상승하는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금년 들어와서는 거래 부진 속에서도 지난 5월에 15억 5천으로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6월에는 15억대를 잠깐 내주기는 했지만은 호가는 15억 5천으로 신고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촌 그랑자이 33평은 작년 10월에 16억 2천으로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그 이후로는 거래가 끊긴 모습을 보이다가 얼마 전 6월 8일 날 15억 7천만 원 거래가 한 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촌 그랑자이 33평 현재 호가는 17억 원 수준으로 강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덕 자이를 포함한 주변 단지들의 실거래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대부분 단지들이 작년에 급등세를 보였고 작년 말과 금년 초에 최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금년 들어오면서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거래가 한산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거래가 다소 회복되면서 호가가 오르고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평형별 평면도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25평인데요.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20평대이지만 3베이 구조로서 마통풍도 잘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33평을 보시면은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로 구성이 됐고요. 33평도 마찬가지로 3베이 구조로 이렇게 배치가 됐고, 이쪽 발코니를 확장하면은 침실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배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실과 주방도 아주 넓게 형성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네요. 다음은 43평입니다. 침실 4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포베이 구조로 시원하고 반듯한 그런 배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거실도 아주 넓고 마통풍도 잘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46평도 침실 4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침실 2개씩을 이렇게 붙여놓은 그런 배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형별 배치도를 봤을 때 신축이라서 그런지 아주 반듯하고 공간 활용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배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덕 자이에 대한 입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난 2015년 4월에 준공을 해서 현재 6년차로 들어간 신축 단지이고요. 총 18개 동에 1164세대에 적지 않은 그런 단지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군인데요. 소위초등학교가 단지와 붙어 있어서 초품화 단지라고 볼 수 있고, 주변에 아현중, 서울여중, 환일고, 한성고 등이 위치하고 있어서 학세권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거주하기 아주 편리하고 선호하는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덕자이 초등학교 배정은 소위초등학교고요. 중학교 배정은 대부분 남학생은 한성중학교, 그리고 여학생은 서울여중과 아현중으로 많이 배치가 된다고 하니까 이런 점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광화문, 여의도, 영등포 등 도심 업무지구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직주 근접 입지고요. 다섯 번째는 대형 쇼핑몰, 병원, 은행 등 2대 신촌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하기에 아주 편리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교통인데요. 먼저 전철을 보시면은 5호선 애호개역은 초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호선 아현역도 도보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단지 주변으로 다양한 버스 노선이 지나고 있고,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진출입이 편리한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단지 내 울창한 조경 등 녹지 공간이 풍부해서 환경도 쾌적한 그런 단지이고요. 여덟 번째는 실내 수영장, 독서실, 피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 등 단지 내 커뮤니티가 아주 발달된 그런 단지입니다. 아홉 번째는 공덕 1구역 재건축, 그리고 부가현 뉴타운 개발 등 주변 개발에 따른 시너지도 개발되는 그런 입지고요. 마지막으로는 단지가 약간 언덕에 위치하고 있지만은 평탄화 작업이 아주 잘 돼 있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덕자이에 대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공덕자이는 준공한 지 6년차 신축으로 1000세대가 넘는 적지 않은 그런 단지 규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5호선 애호개역 초역세권이면서 2호선 아현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한 더블 역세권 단지입니다. 또한 주변에 우수하고 풍부한 학교들이 인접해 있어서 학군에서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학세권 단지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고, 특히 작년에는 폭발적인 급등세를 보이면서 작년 말과 금년 초에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 분위기를 보면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과 코로나 사태가 맞물리면서 거래가 크게 위축된 상태이지만은 가격은 보합 수준을 굳게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거래가 다소 회복되면서 호가도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덕 자이에 있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준공한 지 벌써 6년 차인데 아직까지 등기가 나지 않았다는 것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공덕 자이는 아현 4구역을 재개발한 단지인데, 재개발 당시에 토지 수용 단계에서 현금 청산을 강제로 당했다고 주장하는 일부 주민들이 조합 측에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잘 해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등기가 나면 공덕자의 시세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따라서 현재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매도하실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등락 추세는 마레프와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마프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마레프의 가격 추이를 잘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수 대기자분들은 현재도 진입하기 나쁘지 않은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한 가지 걸리는 것은 며칠 전에 발표한 정부 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그리고 또한 이번 정책에 대한 보완책을 곧 발표할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진입 시기를 고려하는 것이 우연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10개 단지에 대해서 가격 비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